여러분, 리더십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강력한 결단력이라든지 흔들리지 않는 카리스마 같은 거겠죠? 그런데 사실 실제 전쟁터나 정말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기는 리더십은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 가깝죠. 오늘은 서로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리더십의 핵심 딜레마, 바로 리더십의 이분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 팀원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끼면서 동시에 임무를 위해서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 전직 네이비실 지휘관들이 쓴 이 책의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문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 같은 팀원들을 목숨이 오가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이 엄청난 모순. 이 극단적인 긴장감이야말로 리더가 매일,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리더십의 이분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좋은 가치인데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지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감은 리더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 오만이 돼버려요. 이처럼 모든 장점은 균형을 잃는 바로 그 순간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리더십 딜레마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개념, 바로 리더의 궁극적 이분법입니다. 이건 뭐랄까, 리더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동시에 지휘관으로서 겪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 라마디의 지휘관은 매일같이 이 네 가지 서로 부딪히는 의무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내 대원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여야 하죠. 정답이 없는 선택지 앞에서 내려야 하는 그 모든 결정의 무게, 이것이 바로 궁극적 이분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는 실제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이분법 중 하나, 바로 주인의식의 줄타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모든 걸 책임지려는 리더의 그 강력한 주인의식, 그리고 팀원들한테 권한을 넘겨줘서 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자세, 리더십의 출발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장점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해결해주는 과도한 주인의식에 빠지는 순간 팀원들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서 지시만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리더는 팀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지름이 되어버리고 팀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유능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척척해주고 모든 문제를 직접 다 해결해줬어요. 직원들한테는 그야말로 간편 버튼이나 마찬가지였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CEO한테 가져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상황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CEO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거의 100%에 달했고 팀의 자율성은 바닥을 쳤죠. 임원들조차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회사의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CEO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그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조직 전체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결책은 바로 간편 버튼 역할을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CEO는 답을 바로 주는 대신에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함께 정하되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팀이 스스로 찾도록 권한을 넘겨준 거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팀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팀은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이분법, 공격과 신중의 문제가 나옵니다. 리더와 팀은 기회를 봤을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하지만 그 행동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공격적이되 무모하지 않은 것, 이 균형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배경은 이라크 라마디의 시 레이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적들이 매일같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박격포를 쏘아댔어요. 당연히 네이비실 팀에게 이 박격포 팀을 제거하라는 임무가 떨어졌죠.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공격에 나서야 할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아주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석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임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박혁포 팀 하나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너무나 명확했죠. 적들이 훤히 예측할 수 있는 이동 경로, 곳곳에 숨겨진 급조 폭발물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대원들을 잃을 수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지 않는다. 아니, 가지 않는 게 어떻게 공격적인 결정일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택은요, 놀랍게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섣불리 우리의 전력을 소모하는 대신 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힘을 아끼는 전략적 판단이었기 때문이죠. 진짜 공격성은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설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규율과 자유 사이의 균형입니다.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명확한 표준이나 절차 같은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규율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꽉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영업 실적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은 모든 영업사원이 정해진 매뉴얼과 스크립트를 정말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규율은 최고 수준이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던 거죠. 문제의 원인은 한 선임 영업사원의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요,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팀은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고객과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영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규율이 오히려 성과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해결책은 규율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립트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영업사원들이 고객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화할 자유를 준 거죠. 평가 기준도 단순히 통화 건수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했는지 그 질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영업사원들은 다시 고객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매출은 거짓말처럼 반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핵심 이분법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주인의식, 공격성, 그리고 규율,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는 리더로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 자기성찰이야말로 균형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번째 섹션, 당신의 평형점 찾기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완벽한 정답을 딱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흔들리는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나만의 평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끝없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최고의 리더십은 하나의 정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이 모든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앞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고, 때로는 팀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한 발 뒤에서 따라야 하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누구보다 겸손해야 하고요. 아주 작은 디테일에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명령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이 균형을 찾아내는 기술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리더십을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이 문장은 리더가 잡은 그 균형점이 곧 팀 전체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리더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어떤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느냐가 결국 그 팀의 문화와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의 팀, 당신의 조직,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균형은 과연 무엇입니까? 완벽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여정, 바로 그 자체가 위대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